그리스 신화 속 파이다라는 바로 열정형 판무파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랑밖에 난 몰라형 판무파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건 눈물이건 그리고 살인이건 모든 것을 불사하는 유형의 판무파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이 밖에도 수많은 판무파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와 짜고요. 정부와 짜고 자기 남편 아가멤논을 죽인 클리타임네스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클리타임네스라도 일종의 누굽니까? 판무파탈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도 10년 동안 집을 비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트로이의 총사령관이었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둘이 모의해서 아가멤논이 돌아오자마자 목욕탕에서 무참하게 도끼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타임네스라도 그리스 신화 최고의 독부로 또 알려져 있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메데이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메데이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요. 조국도 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기 동생도 죽였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또 누구까지 죽였느냐? 자기 아들 2명까지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또 판무파탈은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신화에도 이렇게 산재해 있죠. 유대 신화에는 누가 있습니까? 릴리트라는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릴리트는 원래 아담의 첫째 부인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브가 부인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브는 둘째 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신화에 의하면. 근데 왜 릴리트가 아담을 떠났느냐? 아담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아담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떠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신화에서도 최초로 이런 어떤 악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릴리트는 어떤 판무파탈이겠습니까? 바로 자각형 판무파탈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각형 판무파탈은 중동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빌키스라는 여신인데요. 그녀는 다리에 털이 무성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그러죠. 남성의 상징인 채모가 말이죠. 다리에 무성한데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추앙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성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기는 상관없어. 나는 나야. 라는 그런 유형의 판무파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빌키스도 결국은 자각형 판무파탈에 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원시성 때문에 거친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와일드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판무파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 어떤 신화를 보면 많은 서사가 있지 않아요. 그것만 암시할 뿐이죠, 사실. 자, 또 인도 신화에는 판무파탈이 또 존재하죠. 인도 신화에도 바로 파괴의 신이 누굽니까? 시바가 있는데요. 시바의 안에 페르바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바티의 그림을 보시면 손이 10개입니다. 손이 10개인데 2개의 손이 아기를 안고 있고요. 나머지 8개의 손은 무기를 들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여성의 어떤 무서움을 아마 나타내려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파괴의 신이 시바인데요. 그 부인도 그에 못지 않네요. 그렇죠? 무기를 8손에 들고 휘두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페르바티가 판무파탈이었다라는 것을 뭔가 암시해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 해리포터를 보시면 해리포터에 보면 해리포터가 살고 있는 기숙사가 있죠. 그 기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생 이름이 바로 뭡니까? 페르바티 패트리라는 여학생입니다. Take my waist. What? Ow. 근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까칠하죠. 예, 함부로 이렇게 남학생들한테 대하지도 않고요. 마음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까칠한 그런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만은 페르바티 패트리 또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인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설을 쓴 조앤 롤링이
아마 거기에서 인도 신화에서 그 어떤 그 모티프를 받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신화에도 나카스 히메라는 그런 여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신도 전쟁의 여신으로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또 관세음보살의 뭐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전쟁의 여신이라는 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판무파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있는데요.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가장 친했던 신이 또 누굽니까? 사랑의 여신이 가장 친했던 그 여신이요. 바로 전쟁의 신인 아레스 신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파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바로 사람들은 왜 판무파탈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판무파탈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매력적이지만 나쁜 여자죠. 그 나쁜 남자라는 어떤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자, 대체 남자들은 왜 나쁜 여자에게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그건 요즘 흔히 말하는 밀당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밀당은 밀고 당기기를 줄인 말이죠. 그런데 밀당이야말로 연애의 기본입니다. 자,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연애의 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모도 매력적인데 밀당도 잘하죠. 그러니까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판무파탈은 밀당의 고수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 판무파탈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무파탈은 말이죠.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연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진 연인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채롭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자기 포장이 과도하기 때문에요.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또 이런 여성은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요. 자기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도도한 느낌을 준답니다. 도도한 느낌을 주면 괜히 끌리죠. 자, 또 이런 여성들은 호불호, 즉 좋고 나쁘고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좀 변덕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입장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면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자아가 약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죠. 그렇지만 정서가 안정된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런 여자의 어떤 정체를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미리 했지만은요. 파이드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 파이드라가 사랑을 했던 히폴리토스는 이 파이드라의 정체를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파이드라를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폴리토스의 아버지인 테세우스는 정서가 안정치 못한 그다음에 현실 감각이 약간 뒤떨어진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새 부인의 말만 듣고 자기 아들인 히폴리토스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판무파탈 정말 무섭죠. 자, 그래서 요즘엔 참으로 복잡하고 두려운 판무파탈 대신에 강하고 진취적인 여성을 일컫는 용어가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알파걸입니다. 근데 이 알파걸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버드대 교수 댄 킨들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자, 그래서 킨들러는 현대의 미국 사회를 알파걸의 시대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알파걸은 학업과 그다음에 운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에서도 남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여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무파탈적인 어떤 요소가 있지만 굉장히 판무파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판무파탈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알파걸은 남성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들이죠. 자, 그래서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것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두지 않아야지, 뭐 복수를 해야지,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억눌려왔던 어떤 여성의 힘이 이제 폭발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할 시대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걸들은 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했던 양성평등이라는